그대가 보시기에 즐겁다고 여기게 될 시즌스 오브 뮤지컬. 하구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시즌스 오브 뮤지컬이 중간고사가 지나고 3화로 돌아왔어요. 2화 이후 지난 시간으로 따지면 무려 한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월요일 게임 방송과 격주 화요일 저녁 역사문학 방송의 송출을 맡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방송은 이 시즌스 오브 뮤지컬 하나뿐인지라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드릴 이번 3화를 굉장히 많이 기대했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중간고사 기간 내내 3화 스크립트를 쓰고 싶어서 내용 구상만 몇 시간 동안 했을 정도라니까요. 여러분도 제가 전공 성적과 맞바꾼 3화를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해요. 다들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시고 그 후에는 중간고사가 끝난 기념으로 구정문 쪽 테니스장으로 가서 축제를 함께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마침 오늘이 글로벌 비즈니스 대학에서 주최하는 인터내셔널 데이 행사 당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오늘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모두 표준지식학과에서 진행하는 표라오의 분노 부스로 찾아와 주시면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추운 날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홍보는 여기까지. 다들 꼭 찾아와 주세요. 이제 세 번째 뮤지컬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엔 겨울에 접어드는 오늘의 기온이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 러시아를 함께 관람하려 해요. 넘버 얼어붙은 도시와 함께 모든 게 얼어붙은 19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들어가 봅시다. 모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표정 짓고 있지만 정말 같은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믿을 수 없어. 국경 넘어 혁명의 이야기 들은 건 아닌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건 아닌지 모든 일을 의심하고 모든 걸 거면하네. 예외는 없어. 자리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이쪽 아니면 저쪽, 결백 아니면 불온, 충성 아니면 반역, 중간은 없어. 정확히 말해. 넌 어느 쪽인지. 넌 어느 쪽인지, 넌 어느 쪽인지 정확히 말해. 얼어붙은 도시, 모든 일을 의심하고 모든 걸 거절하네. 예외는 없어. 자리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이쪽 아니면 저쪽, 충성 아니면 불온, 결백 아니면 반역, 중간은 없어. 정확히 말해. 넌 어느 쪽인지. 기온도 사람들의 사이도 얼어붙은 19세기 러시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뮤지컬을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해당 내용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부터 설명하려 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잉크병 속 역사조각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규리 PD님처럼 유려한 말솜씨는 없으니 러시아의 느낌을 살려 건조하게 역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825년 12월 14일 러시아에선 새로운 차르 니콜라이 1세의 즉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일어난 것은 즉위식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젊은 청년 장교들을 중심으로 하는 무력 시위인 데카브리스트의 난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내걸었던 혁명의 목적은 자유주의 사상과 공화정의 실현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와 장교라는 보장된 직업에 기반해 탄탄한 앞길이 펼쳐져 있을 것만 같은 그들은 대체 왜 시위를 벌였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러시아의 시대적 상황에서 기인합니다. 18세기 선황제였던 표트르 대제는 근대화를 명목으로 새로운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습니다. 새로운 수도의 건설이라면 아무래도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차르는 노동력 착취를 위해 농노들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해야 딱 하루를 버텨낼 수 있을 정도로 고단한 농노들은 이 새로운 수도 건설에 강제로 징집되고 대부분이 혹독한 노동 끝에 희생됩니다. 그래서 농노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인간 말뚝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소름 끼치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당시는 전제군 주제로 인해 통치자인 차르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던 시기였기에 농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희생당하는 것뿐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국면을 지켜보던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농노제와 전제정치의 환멸을 느꼈고 그 반감이 결국 데카브리스트의 난으로 이어졌던 거죠. 하지만 이는 단 하루 만에 진압되며 실패로 끝나게 되고 본인의 즉위식 당일에 일어난 일로 트라우마가 생긴 니콜라이 1세는 치세 내내 자유주의 운동을 혐오하고 혁명 탄압과 검열을 더욱 강화했어요. 사상과 언론이 철저히 억압받던 시대, 차가운 사회 속에서 러시아의 문학 또한 탄압받으며 검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식도, 언론도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 얼어붙은 도시에서 문학이라고 별다른 힘이 있었을까요? 오늘 소개드릴 뮤지컬은 그럼에도 누군가는 글의 힘을 받았을 거라는 당시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긴 설명은 뒤로 하고 드디어 뮤지컬의 제목을 알려드리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했던 당시 러시아의 차가운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뮤지컬의 서늘한 분위기가 들리는 넘버, 예외는 없어 듣고 오겠습니다. 자비는 없어 얼마나 함께했든 얼마나 마음을 줬든 질서를 거스르는 존재들에겐 예외는 없어 제자리를 벗어난 자 경계를 넘어서려 한 자 누구도 예외 없이 총구를 겨눠야 해. 언제부터 함께한 걸까 어디까지 손잡은 걸까 상상도 못했던 네 목소리 지켜야 할 기미를 흘리고 그에 반여 눈 감아준 너 냉정함조차 끔찍한 거짓이었나 변한 건 없어 넌 입 다물고 눈 감아 이제는 내가 정리해 모든 건 제자리로 돌아갈 테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뮤지컬 데카브리입니다. 데카브리는 러시아어로 12월이라는 뜻으로 제목부터 춥고 지치지만 새해의 시작을 앞둔 계절을 담아냈어요. 한 해의 수고가 지나고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12월은 정말 오묘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뮤지컬 데카브리에서도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데카브리는 앞서 설명한 데카브리스트의 난으로부터 10년 후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 미하일부터가 당시 혁명에 참여했다 홀로 살아남은 작가이고요. 역사적인 사실로 사상 탄압에 힘쓰던 니콜라이 1세는 검열을 위해 차르 직속 비밀경찰 조직인 제3부를 창설합니다. 제3부 소속 수사관들은 출간되는 신문과 문학 작품들을 앞서 읽고 불온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작가를 신문하고 검열하는 일을 수행했는데요. 뮤지컬 데카브리 속 3명의 주인공도 이 제3부 소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하일은 혁명 당시 글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남아 제3부 소속 수사관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미하일은 민중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는 존재이며 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서 열심히 글을 썼지만 혁명가 친구들은 그런 미하일을 비겁자라고 비난한 채 혁명의 불꽃에 타올라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죄책감을 느낀 미하일은 결국 자신의 과거를 검열한 후 제3부에서 일하고 같은 수사관 알렉세이와도 친구로 지내게 돼요. 냉철하고 철저한 검열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믿는 알렉세이의 곁에서 미하일은 스스로를 속여가며 과거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런 만들어진 평화 속 미하일은 모자란 녀석이라고만 여겼던 제3부 하급 정서원 아카키의 책상에서 자신이 과거에 썼던 글인 말뚝을 발견해요. 미하일은 자신의 글이 사람들을 해쳤다며 없애려 하지만 아카키에게서 말뚝이 진정한 문학이며 농노들에게 빛이 되어줬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과거 자신이 믿었던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또 한 번 마주한 미하일은 혼란에 빠지며 고뇌하기 시작하는데 미하일이 집필한 말뚝이 질서를 거스르는 불온 서적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옅은 빛인지는 뮤지컬 데카브리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미하일이 아카키에게서 보았던 그 빛을 함께하며 옅은 빛 넘버를 같이 듣고 나서 작품 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의 첨탑이 메마른 아버지를 찌르진 않았을까. 아버지도 나처럼 홀로 외로웠을까. 외투도 없이 시린 땅 위를 어떻게 서 있었을까. 청년은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들을 의심하게 되었다. 눈물 자국이 닮은 얼굴들이 가슴에 새겨져 외로움만이 허락됐던 삶의 옅은 빛을 처음 본 저 눈동자 두려움만 가득했던 내가 이토록 부끄럽게 또다시 시작된 비명소리의 청년은 귀를 막았다. 주위를 둘러보고 소리쳐 보았지만 귀를 막아도 사라지지 않는 그 비명소리는 뭘까. 이 거짓말 같은 얼굴들이 가슴에 새겨져 외로움조차 없던 어두운 방에 옅은 빛을 비추는 저 눈동자 여기 이렇게 서 있는 내가 이토록 일렁이게
뮤지컬 데카브리는 1842년 발표된 니콜라이 고골의 소설 외투를 모티브로 합니다.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니고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라는 등장인물의 이름과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 속 인간 소외라는 주제의식만 차용했는데요. 소설 외투 속에서 주인공인 아카키 아카키예비치는 아무런 힘이 없는 소시민으로서 묵묵하고 수동적인 성격 때문에 동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입니다. 소설 속 아카키는 새로 외투를 장만한 후 사람들에게 축하받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외투를 빼앗기고 말아요. 이후 아카키가 절망에 빠져 세상을 뜨고 그의 자리는 새로운 사람이 채우며 사회는 변함없이 돌아가지만 아카키의 유령이 나타나 생전 그에게 모욕을 줬던 중요한 인사의 외투를 빼앗아갔다는 언급을 끝으로 소설 외투는 마무리됩니다. 다른 이들에게 멸시받으며 외로이 살았지만 결국 바랐던 것은 돈을 아껴서 장만한 새 외투뿐이었던 소시민 아카키. 그런 그를 무시함으로써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다른 이들. 소설 외투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욕구가 잘 드러납니다. 그 모습은 당시 고골이 풍자하려 했던 러시아 사회의 모습이자 모든 시대 인간 사회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의 모습과 외면받는 사람들을 똑같이 그려낸 뮤지컬 데카브리는 소설과 다른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외투에서 모티브를 따왔음에도 다른 결말을 맞이한 데카브리의 메시지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지금 좀 쌀쌀하지 않나요?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더 추워지기 전에 외투를 두르셔야 할 것 같네요. 저희는 그동안 잠시 분위기를 환기하겠습니다. 데카브리에도 외투와 같이 아카키예비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동료들에게 놀림받는 하급 정서원이라는 점은 같지만 데카브리의 아카키는 타인에게 외면받는 존재인 농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사라진 존재가 아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데카브리의 아카키는 작중 간행소설인 말뚝이 본인과 같은 농노들을 움직이고 위로를 주었다고 말하며 작가인 미하일에게 말뚝은 단순한 사상글이 아니라 순수 문학이라고 이야기하죠. 아카키는 말뚝을 과거의 과오로 여기는 미하일에게 이 소설은 알려져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문학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며 설득했어요. 글자를 안다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문맹인 농노들에게 말뚝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모티브가 된 외투의 인물과는 달리 데카브리 속 아카키는 끝내 스스로 움직여 변화하는 주체가 됩니다. 뮤지컬 데카브리는 비록 픽션이지만 실제 역사에서 후임 차르인 알렉산드르 2세가 결국 농노제를 폐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기까지 실제로도 기록되지 않은 아카키들, 그리고 미하일처럼 그들에게 영향을 준 문학 작가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문학과 사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뮤지컬 데카브리는 현재 노을 서경스퀘어 스콘 1관에서 공연 중입니다. 극의 제목은 12월이지만 12월이 되기 직전인 11월 30일까지 공연된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 12월이 찾아온다는 건 추운 겨울을 넘어 따뜻한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이번에는 뮤지컬 속 인물들이 아닌 우리의 차례라는 거겠죠? 올해의 12월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우리가 직접 스스로의 목소리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어붙은 19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뜨거운 불시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박세원, 기술의 최규리였습니다.